먼저 말씀드린 대로 그 되게 업력이나 커리어가 되게 길고 화려하신데 30초씩 그 회사랑 그 개인 소개를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순서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소개가 미비하면 제가 추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좀 뻔뻔하더라도 그냥 화려하게 다 해주세요. 많으신 거 압니다. 안녕하세요. 두나무 앤 파트너스의 이강준입니다. 두나무는 그 카카오스탁이라는 주식 트레이딩 플랫폼 하고요. 그 다음에 업빗이라고 하는 그 크립토 거래소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업빗으로 큰 성공을 거뒀고 그 성공의 과실을 업계에 다시 좀 의미 있는 형태로 되돌리고 그 업계를 좀 발전시키고자 두나무 앤 파트너스라는 투자암을 만든 것이 올해 초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이크 건네주세요. 네, 저는 네오플라이를 맡고 있는 권용길이라고 합니다. 네오플라이는 네오이즈의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고요. 제가 그 2011년 정도에 제가 개발자 출신인데 네오이즈 CTO를 맡고 있다가 2013년에 네오플라이를 맡게 됐고요. 네오플라이는 이제 네오이즈가 그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DNA를 나누고 또 함께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만든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고요. 네오플라이는 2008년에 처음 설립을 했고요. 첫 그 엑셀러레이팅 했던 팀이 여러분 그 애니팡으로 유명한 썬데이 토즈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오이즈 시가총액을 거의 뭐 뛰어넘을 듯이 많이 성장을 해와 있고요. 최근에 카카오가 인수한 럭시를 포함해서 저희가 5개 정도 엑시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는 이제 크립토 쪽에 관심을 갖게 돼서 저희가 10개 정도의 프로젝트에 투자도 하고 엑셀레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블록크래프터스 캐피탈의 매니징 파트너를 맡고 있는 박수용입니다. 사실 이제 뭐 두나무나 네오플라이처럼 좋은 회사분들과 함께 소개를 받게 돼서 되게 영광인 자리고요. 저는 이제 99년도에 게임회사 창업해서 2001년도에 매각하고 이제 그때 처음 사업을 알게 돼서 그 이후에 이제 컨설팅 회사에서 한 5년 정도 일을 하다가 VC를 2011년도부터 이제 한 14건 정도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뭐 코인원 인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좀 약간 블록체인 업계에 좀 14년, 15년도부터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었고요. 제가 이제 최근까지 VC에 있다가 올해 이제 블록크래프터스 캐피탈을 설립을 해서 지금까지 한 총 19건 정도 투자는 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가 좀 업데이트가 느리긴 한데 한 19건 정도 투자를 했고 계속 이제 투자하는 거 말고도 저희가 엑셀러레이팅 암을 별도로도 설립해서 엑셀러레이팅이나 마케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짧게 들으셨다시피 되게 대단하신 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뭐 제가 볼 때는 이강준 대표님은 개인 소개를 거의 안 하셔가지고 예전에 소프트뱅크 벤처스에서 이사님으로 하시다가 티몬에서 부사장님 활동하시다가 지금 넘어오시게 됐고요. 저한테 엑셀을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그게 제일 큰 아마 아치먼트가 아니셨을까. 세 분 계시는데 저도 크립토에 들어온 지 한 이제 7, 8개월 정도밖에 안 됐고요. 그 전에 IT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선 스타팅 퀘스천이니까 간단하게 왜 그렇게 화려하고 성공적으로 전에 있던 커리어 IT에서 소위 말하는 잘 나가시는 분들이셨는데 이렇게 크립토로 넘어오시게 되었는지 키워드가 있으셨다던가 아니면 어떤 계기가 있었든지 그런 걸 좀 그냥 가볍게 소개를 해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좀 재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이크가 이쪽에 있어서 이쪽부터 네, 다시 감사합니다. 답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크립토 투자나 엑셀러레이팅 이제 권 대표님도 똑같은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업을 하는 것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인더스트리가 좀 다르다. 그리고 약간 투자의 비이클이 좀 다르다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라서 본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느끼고 있고요. 어떤 키워드 때문에 이쪽으로 좀 넘어오게 됐느냐라고 하면 일단은 좀 투명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단어들이 되게 좀 약간 매력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 왜 이더스캔 같은 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트래킹 하다 보면은 이거 왠지 펀드 주소 같다 이런 것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도 되게 어떻게 보면은 재미있는 요소들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은 이제 프라이빗 에쿼티 시장에서의 투자라고 하는 것들은 좀 많이 오픈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오픈되면서 많이 이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들도 있다고 보였고, 그런 것들이 블록체인 투자에서 시작해서 일반적인 이제 투자 시장 전체를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들 때문에 이쪽에서 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예, 일단 저희 네오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넘어온 건 아니고요. 추가했다고 좀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냥 기존 에쿼티 투자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저희가 모회사가 네오이즈라는 이제 게임 회사이기 때문에 게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블록체인 위에 dev로서 게임을 올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도 테스트해보고 이오스도 테스트해보고 했었는데요. 그 이런 새로운 블록체인 위에 게임을 올리고 싶었던 또 계기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그 예전에 이제 PC 온라인 시대 때 피망이라는 이제 브랜드로 굉장히 많은 사용자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해왔는데요. 그 모바일 시대로 넘어가면서 저희가 충분하게 잘 그 피망이 가지고 있던 어떤 지위를 유지를 못했다고 반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플랫폼을 볼 때마다 저거는 정말 공부 안 하면 안 된다. 뭐가 될지 모르는 거니까 일단 공부하자. 네. 이런 생각 DNA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블록체인 나왔을 때 잘 모르겠지만 일단 공부하자. 일단 우리 게임 자산 가지고 있으니까 게임 한번 올려보자. 이런 마음으로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리버스 ICO의 느낌으로 약간 예, 뭐 거창하게 거기까지는 안 가지만. 예.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저희 두나무 입장에서는 저희가 거래소라는 것도 어찌 보면 하나의 디앱으로 볼 수도 있고, 가장 성공적인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블록체인의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하는 입장에서 이제 물론 저희는 블록체인 기술의 그 큰 가능성을 믿고요. 근데 그 가능성을 좀 더 빠르게 현실화시키면은 좋겠다라는 바람은 자연스럽게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투자라는 것의 어찌 보면 내추럴 익스텐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를 오래 했지만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잘 모여 있으면 거기에서는 뭔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블록체인 혹은 하여튼 뭐 사토시 비트코인 이런 게 나온 지 꽤 됐고, 거기에 초창기에 저도 투자를 했던 적이 있어요. 콜빗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업앤다운스를 보면서 아직은 좀 이 거대한 담론이 현실 세계에서 소화되기는 좀 이른가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그 중간에 했었습니다. 근데 2017년에 이 큰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업라이즈 이런 게 있으면서 이제 아주 좋은 일들이 두 개가 일어나는데, 하나는 자원 그 중에 돈이 많이 이 업계에 이제 투입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좋은 분들이 이 업계로 또 이제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사실은 이런 기술 기반의 디스럽션, 이노베이션 이런 것들이 성공으로 가기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필요 조건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는 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짧게 뭐 정리를 하면은 투명성, 그다음에 여기는 약간 가능성, 그리고 생존, 약간 이런 식으로 대표님 죄송합니다. 예. 근데 그 넘어오실 때 그 당시의 상황을 되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거와 좀 상반되게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ICO라는 거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 혹은 업계 성공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그 ICO가 가지고 있었던 뭔가 그 화려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심지어 엄청난 스캠이 있었을 수도 있을 만큼 약간의 간편한 뭐 펀드레이징 같은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많았던 거에 비해서 최근 약간 시장에서는 더 이상 ICO가 이게 회의론 같은 것이 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게 지금 블록체인 업계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의 신뢰와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믿음으로 처음에 많은 그 인재와 자금이 들어왔던 시기였는데 지금 약간의 주춤거림이 있다라는 느낌들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기본 투자자들도, 여기 계신 분들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어떤 생각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일단 이게 지금 현상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신 거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고요. 그거는 반드시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빨리 이루는 어떤 이코시스템, 나라나 이런 데들이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은 어떤 이노베이션이든 있어 왔던 것 같아요. 예컨대 대항해 시대 때도 그때 멀천트 뱅킹이라는 게 이제 맨 처음에 생기게 된 그 역사적 기반이 되는데, 그때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무모한 투자다라고 하는 그런 투자들을 했었고, 그 중에 뭐 터진 게 뭐 콜럼부스가 신대륙 발견을 하고 뭐 이런 것들도 터진 케이스고, 또 그 다음에 인터넷 때도 비슷한 사례들이 얼마든지 저희가 발견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게 모든 게 좀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가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을 컨트롤을 다 한다는 것이 상당히 이런 디스럽티브한 이노베이션에서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필요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그런 것들을 정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여기 있는 우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원이 충분히 그런 것들을 디저브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걸 받은 TTC 같은 아주 좋은 프로젝트들이 실질적인 어떤 임팩을 사회에 내야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그 시장 상황과 네, 별개로 네네. 본질은 바뀐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스타트업의 기업가가 어떤 아이템을 정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말 아름다운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생산활동, 기업활동은 그대로 가고 있고 바뀐 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뭐가 바뀌었냐? 물론 그 블록체인 토큰 이코노미를 통해서 잘 될 사업이 더 잘 될 수 있고, 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예, 바뀐 건 없고,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하나 들어봐요. 예를 들어서 ICO를 하는데 100억 유치를 해요. 네, 100억. 그러면 이제 전체 토큰 자산 가치를 하면 뭐 몇백억에 수천억이 되겠죠. 근데 그 똑같은 모델을 블록체인 ICO가 아니라, 예, 그냥 에퀴티 투자한테 에퀴티 투자 받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지금 어떨 것 같냐면 100억 투자 받는 게 아니라 밸류 100억을 인정받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저는 어떻게 보냐면 상황이 안 좋은 게 아니라 굉장히 건전해지고 있다. 예, 건강해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갭들, 에코티와 크립토와의 그 갭이 아직도 있고, 그 갭은 점점점 줄어들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에코티랑 비슷하게 가는 거죠. 이제 프라이빗 세일도 이제 예전에는 엔젤 투자 받고, 예, 시드 투자 받고 뭐 몇 개월 만에 또 프라이빗 세일 받고 했던 게, 그런 다음에 또 프리 ICO 퍼블릭 가죠. 그런 게 이제 에코티처럼 이제 뭔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MVP로 시장 가설 검증하고 가야 기관들이 프라이빗 세일 관심이 있을 수 있고, 거기서 또 훨씬 더 많이 성장하고 지표를 만들어내야 사용자들로부터 일반 대중들 중에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고, 그러다가 잘 안 되면 돈 떨어지면 프라이빗 세일을 한 번 더 받아야죠. 예, 2차 프라이빗 세일 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 다운 라운드도 갈 거예요. 예, 가격도 더 낮은 가격으로 갈 거고, 이런 그런 전체적인 흐름이 저는 건전해지고 있다. 예, 한마디로 표현하면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VC 생활을 한 5년 좀 넘게 하면서 느낀 건데, 뭐 저는 중간에 약간 데일리금융그룹 창업을 했던 기간이 있어 좀 약간 연속적이지 않긴 한데, VC 투자도 약간 부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느 시점에는 너무 자금은 많이 풀렸는데 투자할 기업이 없거나, 거꾸로 어느 시즌에는 자금이 잘 안 모이거나. 그러니까 근데 되게 역사적 배경, 오히려 그 자금이 안 모일 때 나왔던 기업들이 되게 크게 멀티플의 수익을 안겨주거나 되게 좋은 기업들이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투자하지 못했던 기업들도 많은데, 그런 측면에서 물론 이제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작년 같은 하이프가 정상적인 거냐라고 하면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닌 것 같긴 해요. 근데 어느 정도의 하이프는 있어야 된다. 있어야 자금의 어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을 테크놀로지로 보는 것과 디지털 에셋으로 보는 것, 양면의 측면을 다 보고 있는데, 디지털 에셋으로서의 좀 성공 여부는 자금이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거기서 개개인들이, 투자자들이 혹은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수익을 얻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하이프는 지속적으로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투자자이면서도 어떤 이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를 보는 관점은 비슷한 것 같고요. 약간 장이 좀 안 좋아졌다, ICO 자체가 과연 미래가 있는가 측면에서 저는 코퍼레이트 파이낸스라는 측면에서 분명히 형태는 바꿔질 것 같긴 하지만, 어떤 코인을 혹은 토큰을 혹은 STO 같은 시큐리티 토큰을 판매하면서 지분을 팔면서 하는 이 자금을 유치하는 행위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지금 저희가 실제 느끼는 부분들은 올해 초에 비해서 이른바 좀 퀄리파이드가 좀 덜 된 분들은 많이 빠져나간 것 같아요. 오히려 아까 뭐 건전하신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거랑 동일한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과거에는 모수가 너무 많은데 그 중에 뭐 80%가 스캠이고 뭐 20%가 스캠이 아닐 수 있는 후보군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뭐 90%가 스캠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90%가 스캠이, 그러니까 이제 좀 이제 숫자가, 절대적인 숫자는 줄어들고 비율은 좋은 기업들이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기업들이 이제 체이스님 같은 이제 TTC 같은 회사들이 앞에서 계속 변화를 유도하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도 블록체인을 도입해 볼까 하는 건전한 기업들이 더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비율로는 확실히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좀 좋은 변화가 아닐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프는 조금 있었으면 좋겠고, 이 베어 마켓이 뭐 앞으로 막 2년, 3년 이렇게 길게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우선 세 분 다 약간 일맥상통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은데, 자연스러운 거다 아니면 일어나는 거고, 기노브로 보셨을 때는 뭐 크게 업다운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세 분 다 경험이 되게 길으셔가지고 그런지.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냥 어차피 이제부터 투자자로서 이 인더스트리에서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끼치실 건데, VC 때부터 크립토 펀드까지 되게 업력이 기시고 어떻게 보면은 변화도 있었겠지만, 지금 투자로서의 내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개인 투자자도 많으시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영상도 만들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더 많은 좋은 분들이 프로젝트를 들어올 때 조금 더 어떤 거를 준비를 더 잘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투자를 할 때 어떤 걸 중요하게 보시는지랑 거의 같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조언이 될 수 있을지는 좀 고민이 되긴 하는 게, 저희가 이제 투자를 검토할 때 이제 VC 시절과 크립토가 뭐가 다르냐라고 물어보시면, 사실 본질적으로 아까 차이가 없다는 것처럼 똑같이 보는 부분도 비슷합니다. 뭐 저희가 보는 것들은 첫 번째로 팀을 보고요. 그러니까 팀을 본다라는 게 뭐 팀의 뭐 백그라운드도 보고, 팀이 뭐 실제로 인터뷰도 해보고, 기술적 역량은 얼마나 있는지 검증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디디도 하고 해서 팀을 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인더스트리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인더스트리는 정말 성장할 인더스트리인가, 뭐 갑자기 뭐 이제 와서 버스 회수권 만드는 업체 이런 애들이 막 투자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일반 VC로 보면요. 뭐 그 세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똑같이 보면은 앞에서 이제 팀 받고 이제 인더스트리 받고 하면, 그 회사가 혹은 그 팀이 혹은 하려고 하는 그 그룹이 얼마나 레짓한지, 레퓨테이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검증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 중에서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첫 번째 뭐 팀이 괜찮은지를 알기가 되게 어렵죠. 그냥 링크드인 가보는 거 말고 이 사람이 정말 거기 나왔는지, 예를 들면 한국이라고 하면 한 다리 건너서 물어볼 수라도 있는데, 뭐 유럽의 어디 팀이 누구 어디 나왔고 무슨 어디서 일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거서 일을 했는지 알려면 돈을 많이 들여야 됩니다. 예.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내 돈 뭐 한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투자를 하는 분들이 그걸 매번 그렇게 알아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기관 투자자가 투자로 보는 뷰포인트와 개인 투자자가 보는 뷰포인트 좀 달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보는 뷰는 그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고 그 세 가지는 전통적인 VC에서도 아마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사람, 팀, 그다음에 뭐 인더스트리, 그다음에 뭐 레퓨테이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면 그런 팀들은 아까 시장에 마켓의 부침이 좀 있더라도 어느 시점이 되면 분명히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투자자인 경우와 첫 번째 투자자가 아닌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아닌 경우는 다른 기 투자자들을 좀 살펴봐요. 예, 어떤 데서 투자를 했고 또 다들 아니까 물어보죠. 물어볼 수 있죠. 왜 투자했고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첫 번째 투자자일 경우에 이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일 때는 좀 더 훨씬 더 얼리 스테이지고 저희가 같이 함께 키워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품의 완성도보다는 그 팀 사람을 봅니다. 사람의 어떤 면이냐 하면 어차피 이제 우리가 시장에 가설을 세우고 MVP를 통해서 그게 가설이 맞냐 틀리냐를 검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가설을 보고요. 일단 첫 번째 가설이 뭘 문제로 생각하고 뭘 풀려고 하는 건지를 보고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자기가 세운 가설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함을 봐요. 예. 정말 이게 너무 세상 시장이 그거 아니야라고 반응하는데 계속 똥꼬치 피우면 안 되잖아요. 언젠가는 이렇게 접을 수도 있어야 되는데 안 그런 경우가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또 하나는 지속적인 학습 능력. 요즘과 같이 굉장히 급변하고 새로운 게 나오는 세상에서는 블록체인은 뭐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그렇잖아요. 학습을 계속하는 그런 창업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두나무 앤 파트너스가 어떤 투자 철학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그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라는 이벤트가 9월 달에 있었는데 그때 제가 세션 하나를 하면서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또 감사히도 많은 언론에서 커버를 해주셔서 거기를 이제 대신 참조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 많이 계신 분들에게 조금 더 렐레번트한 제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지금 굉장히 큰 변화의 초입 단계에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이게 제가 믿고 있는 대로 세상이 바뀌는 거라면 지금 여기에 참여하는 것은 저는 과히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될지는 모르는 일이에요. 예를 들면 인터넷이라는 게 이제 처음 나온 것은 굉장히 오래된 일이고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이라는 걸 들어보기 시작한 거는 maybe 90년대 중반, 후반 이때쯤 됐을 텐데 그때 지금의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등 이런 회사들이 even 없었던 회사도 있죠. 근데 그 많은 회사 중에 그때 있었던 회사들을 그때 알았더라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그거를 지금은 obvious하지만 looking back 굉장히 obvious하지만 이게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인 투자자로서 충분히 이 거대한 담론, 이 섹터의 소위 그 큰 가능성에 수혜를 입는 좋은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좀 현실적으로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은 그 SEC나 이런데 규제 당국에서 이제 규제들을 정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산업의 흐름을 쫓아갈 수 있는 상품들이 일반인들에게 available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라건대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리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건 오히려 개인들이 체리 피킹 하기보다는 스탁 피킹 하기보다는
그렇게 하듯이 투자하기보다는 프로젝트들을 섹터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분산화해서 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택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약간 패널 시간이나 지금 인터뷰 시간이 좀 길어져서 지금 마지막 질문으로 랩업을 할 거고요. 정말 바쁘신 가운데 정말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정말 개인적으로 그리고 TTS 프로토를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